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 초이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과 재무 분석을 주요 컨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개인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2차 전지 동박업체 분석 2편 솔루스 첨단 소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주요 관련 업체들의 생산 능력 현황과 계획표를 보시면 하단에 동박을 생산하거나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 고려아연은 22년부터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을 제외한 3개 업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전신인 두산솔루스는 2019년 10월 두산의 OLED 동박 바이오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여 신규 설립되었으며 2020년 12월 사명을 두산솔루스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로 변경하였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시총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3천만 주 정도인데 이 중 주요 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유동 주식수가 1,400만 주 정도입니다. 이제 최대 주주인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이름이 정말 긴 이 회사가 53%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모 투자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경영권 확보 후 해당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뒤 M&A를 통해 매각을 하여 투자금 회수, 즉 엑시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가 주요 주주 명단에 있다면 투자 회사의 성격 및 엑시트 시점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어야 소중한 투자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매출은 전지박 사업부가 약 64%, 그다음에 첨단 소재 사업부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지박 사업부의 주요 제품은 동박과 전지박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얇은 구리 오일이지만 차이점은 PCB 회로기판 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경우 이제 동박,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용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경우 전지박으로 분류합니다. 첨단 소재 사업부의 주요 제품은 이제 디스플레이용 소재인 OLED와 이제 바이오 제품이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지박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 전지박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전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맞춘 당연한 전략이라 판단됩니다. 2차 전지의 내부 구조 및 소재에 대한 개념을 잡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설명글에 관련 영상 링크를 남겨 놓았습니다. 동박에 관해 설명한 영상도 같이 링크 남겨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영 공시 내용 중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을 찾아보았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매매 계약 체결 관련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데 화면 좌측은 계약 체결일, 우측은 거래 종결일에 공시된 자료입니다. 계약 체결일인 2020년 9월 4일에 두산 및 특수관계자 8인이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에 두산솔루스 보통 주식 약 1,600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자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주식 매매 계약 상의 당사자 지위 이전 규정에 따라 그 계열 회사인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게 매수인 지위를 전부 양도 및 이전하였습니다.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 소유로 되어 있던 두산솔루스 지분 모두를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규정에 의해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로 넘긴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 개 회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회사인지 이제 보다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와 계열 회사 간 임원 겸직 현황을 보게 되면 진대재 대표이사가 솔루스 첨단 소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다음에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의 사내 이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연기 이사는 솔루스 첨단 소재의 기타 상무이사, 그리고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일 이사는 솔루스 첨단 소재의 기타 상무이사,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솔루스 첨단 소재의 임원인과 동시에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사와 그 계열사의 임원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개글에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는 사모투자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간접 투자 자산 운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와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는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라는 운용사의 사모투자 계열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를 보면 진대재 대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진대재 대표는 과거 삼성전자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네, 스카이레이크는 블라인드 펀드로서 존속 기한인 7년 안에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만큼 기업 가치 올리기에 힘쓰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이후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입니다. 기사 내용처럼 스카이레이크는 매각 전까지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과연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진 투자 회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스카이레이크는 2016년 570억 원의 아웃백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2,700억 수준의 BHC에 매각하여 2,1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매각 차익을 보여주며 시장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카이레이크는 2016년 아웃백 인수 후 대표 메뉴인 토마호크와 티본 스테이크를 개발하여 매출을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2019년 9월에 처음 런칭한 아웃백의 딜리버리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1년 만에 매출액이 34배 성장하였습니다. 스카이레이크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줄줄이 폐점하던 시점에 아웃백을 크게 성장시켰고, 이제 스카이레이크의 가장 성공한 포트폴리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레이크는 주로 ICT 분야 및 융복합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회사로 3조 700억 원에 달하는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사례로는 아웃백을 포함하여 솔루스 첨단 소재, 이텍산업, 넥스플렉스, SIT, 테이펙스, 그리고 야놀자 등이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증권 대상 중 올해의 사모펀드상을 받았을 정도로 역량은 높은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 개요 중 마지막으로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바로 밑에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볼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동박 관련 자회사와 전지박 관련 자회사가 나뉘어 있습니다. 동박 관련 자회사들은 각각 룩셈부르크, 미국, 홍콩, 중국에 위치해 있고, 전지박 자회사는 헝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자회사 중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운영되는 곳은 동박을 생산하는 서킷 호일 룩셈부르크와 그다음에 전지박을 생산하는 볼타 에너지 솔루션 헝가리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 능력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지박 부분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매출 실적은 손익계산서 분석 페이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미 시장 진출 본격화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유형자산 취득 결정 공시를 통해
캐나다, 퀘벡 토지 및 건물 취득을 밝히며 북미 전지박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북미 계획을 포함할 경우 동사의 2025년 예상 캐파는 약 14만 톤 수준이며 약 2조 원 이상의 매출 창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박 3사 중 가장 먼저 북미 진출을 공식화한 만큼 북미 시장 선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박 사업부의 공장은 이전 장에서 보신 대로 동박을 생산하는 서킷 호일 룩셈부르크와 전지박을 생산하는 볼타 에너지 솔루션 헝가리 공장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 3분기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란에 읽어봐야 할 사항이 이제 헝가리 공장은 2020년 11월부터 가동되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제1기 그러니까 19년도의 사업 연도는 두산에서 동박 사업을 인적 분할할 시점인 19년도 10월부터의 자료라는 것을 참고하고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생산 실적을 살펴보면 생산 능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 4분기까지의 합산 생산 실적이 이제 2020년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평균 가동률이 80% 이상을 이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첨단 소재 사업부는 이제 2021년도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21년도 합산 생산 실적이 20년도 대비 좀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전지박 사업부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 비율이 133%, 부채 비율이 78%로 그냥 무난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자본 총계를 보면 19년 대비 20년 이제 3배 이상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19년도 10월 18일 솔루스 첨단 소재의 전신인 두산 솔루스가 상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장을 통해 이제 자본이 늘어난 만큼 자산도 증가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2021년 3분기까지의 매출이 20년 전체 매출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21년 4분기까지의 합산 매출액은 20년 전체 매출액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20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매출 총이익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2020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지만 당기순이익은 2020년도에 적자였기 때문에 21년도에 다시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분별 주요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전지박 사업부의 매출액은 이제 매년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사업부는 작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무난하여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제 2020년 대비 2021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20년과 2021년 매우 이제 큰 금액이 투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전지박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로 보이며 전지박 사업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투자가 컸던 만큼 생산량이 증대되어 향후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실적 추이 및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22년 4분기까지 매 분기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액을 보면 부분별 매출액을 보면 역시 이제 전지박의 매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전체 매출액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021년까지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이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1분기부터는 150억 원을 넘어서며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연간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2021년 대비 2023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은 무려 9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 전망치와 얼마나 근사하게 실적을 올리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0에서 5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성장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퍼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추정 EPS 기준 현재 퍼는 이제 301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1년도 예상 PBR도 11배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 적자에서 2021년도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제 현재 주가 대비 이익이 아직은 많지 않아 퍼와 PBR이 그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가 높은 주식은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예상 실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위험 부담도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동박 3개 회사 중 마지막 회사인 SKC를 분석하고 3개 회사의 밸류를 비교하여 그중 현재 어떤 회사의 주가가 가장 매력적인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솔루스 첨단 소재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학습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